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입니다. 그동안 몸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유튜브 운영자들로서 유튜브 운영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매일 혹은 시의적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알리고 또 탈북자들의 삶을 전하고 이런 중개자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 한성옥 씨의 추모와 관련된 한성옥 모자의 사망 원인 규명과 대책을 위한 탈북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관해서, 활동에 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 김연철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탈북민들이 광화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피 어린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장인 김연철의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명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오늘로써 고 한성옥 씨 분향소가 설치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지 64일째입니다. 라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변이 발생한 초기, 참변이라 하면 한성옥 씨와 그의 아들 김동진이 사망한 사태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8월 14일에 언론에 최초로 소개됐습니다. 바로 이때 탈북자들이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번만큼은 지나갈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사망한 이곳 참변으로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변이 발생한 초기 사태의 엄중성에 다들 분노하였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탈북자들이 힘을 모아 한성옥 씨의 한을 풀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성옥 씨를 잃은 슬픔과 그녀가 당한 극도의 생계 위기가 곧 우리들의 위기임에 공감하였기에 수많은 탈북 형제들이 결속하여 9월 21일, 10월 3일, 10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정부를 당혹해 한 총력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요구와 분노를 잘 보여주었고 결과 이들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통일부와 그 관계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비상대책위와의 협상에 끌려 나왔지만 한 명이라도 관계자를 사퇴시키면 이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지게 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와의 협상 결과를 엎었다 뒤집었다를 반복하며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탈북 단체장들과 개인들을 금전과 감언 리설로 꼬여 비대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탈북자 사회를 분란시킴으로써 광화문에 설치된 우리의 상징과도 같은 분향소를 하루빨리 드러내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탈북민 카톡방에서 목격하고 있는 극도의 고의적인 분탕 댓글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8월 15일 비상대책위를 만들었고, 그 첫 번째 그 행동 방안으로 탈북자 전체를 여기에 이 문제에 동참시켜야 되겠다. 저들을 거인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이끌어내고 또 이 거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저들이 소원했던 바를 남은 탈북자들이 기어이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약 600명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고요. 그 후에 1200명까지 이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로써 어찌 보면 탈북민들의 대중적인 소위 탈북민 운동, 북한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통일부의 혹은 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주를 받아서 혹은 좌파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여기에 이제 댓글들을 아주 수없이 정말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도덕 없고 교양 없고 이런 사람들이란 비판을 외부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비대위의 분석에 의하면 비대위의 고찰에 의하면 소위 저들 탈북민들의 단합된 활동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서행이다라고 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카톡방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1200명까지 이제 급속히 확대되었다가 그 한두 사람의 극상해야 10명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의 고의적인 분탕질 댓글을 통해서 막 그냥 할 수 있는 험악한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갔죠. 아마 최초로 저희들은 아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하신 그분을 저희들이 모셨었는데 그분마저도 탈북자들이 하도 상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위를 공격하고 비판하니까 특히 광화문 분향소를 타겟으로 삼으니까 김문수 지사님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이제 소중한 분들이 나갔는데 물론 탈북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방이긴 하지만 나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탈북자들은 사실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육밖에 사실 더 받은 교육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들이 자라온 교육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뭐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단체장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공격, 광화문 분향소에 대한 공격, 이것들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화문 분향소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 때 무슨 부의금, 모금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거 만들었던 호강일 위원장이라든가 김은광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향소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게 되는 소위 모금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오로지 여기서 우리는 분향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의지를 모으고 여기서 탈북자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에 집중했었지 모금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희 총무가 탈북단체연합회의 김태희 총무가 처음부터 그 안에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김태희 총무가 재정 부분을 맡아본다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그날 하루 동안에 모아진 돈을 여러 사람이 버는 데서 비대위에서 지정한 여러 사람이 버는 앞에서 그냥 그게 오픈되고 얼마인지 결정이 돼서 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통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댓글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당사자는 물론 비상대책위원회 단체장들이 많이 고민하고 정말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몇 사람 충동질 받은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중요하고 거대한 일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분향소를 이어가고 있고 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분향소에서 주의하러 고생하신 분들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진정으로 탈북민 정착의 새로운 환경 개선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비대위가 지금까지 줄곧 한성옥 씨와 전국 탈북민들만 바라보면서 줄기찬 투쟁을 계속해왔지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대중적인 투쟁이어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었고 사실 옹성하고 간과하는 게 많았고 더욱이는 투쟁 현장에 직접 참여한 형제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와 격려, 뜨거운 형제애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반성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고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모으고 하는데 개개인 다 연락한다는 데는 역부족이었더라. 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충분히 자성하고 비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간과하지 못한 것은 지금 64일째가 되도록 그 광화문 분향소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우리 최정훈 대표라든가 김태희 그리고 이봉yok 뭐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죠. 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 구치장에 서울 구치장에 가 있는 호광일 위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우리가 먼저 평가해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뒤로 다가오는 남겨져 있는 탈북민들의 그 자유로운 정착과 그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탈북민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여기에 이 성명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탈북 형제들이 카톡 상해 커뮤니티야 카카오톡방이죠. 개별적인 방법으로 비대위에 준 의견과 제안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위한 사투를 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당장 2019년 10월 18일 내일이죠. 오전 12시 분향소에서 모두 집결하여 분향소는 광화문역, 지하철 광화문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당장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2시에 통일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을 통하여 바로 그 시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강력한 분노와 항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분향소를 찾은 수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 원로들, 인사들은 한결같이 탈북민들이 단결하여 반드시 당신들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다고 고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의견 충돌과 견해를 뒤로하고 전국의 탈북민들이 뚜렷한 명분과 요구를 내건 이번 투쟁에 힘과 재원,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대위가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전국의 탈북민들이 한성옥 모자에 대해서 수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투쟁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을 사람도 없죠. 정말 요새 제가 아픈 척 하면서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그간에 못 봤던 단체 카톡방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의 이러한 단합된 힘에 브레이크를 거는 탈북자들은 정말 몇 되지 않더라. 아마 5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감도 좀 드네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광화문에서
고 한성홍 모자를 애도하기 위해 거행되는 시민 애도장으로 달려나옵시다. 오늘까지의 편견과 갈등, 감정과 대립을 초월하여 모든 탈북민들이 오직 애도하는 마음으로 10월 18일 통일부 앞 대규모 집회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지금 호소하고 있죠. 내일 집회, 여러 가지 집회가 10월 3일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그 저업제닷컴 저업제 대표님의 그 의견에 따르면 이제부터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도록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이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탈북민들도 앞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의 응당한 합법적 권리를 찾아서 소리쳐 봅시다. 모두 모여 10월 18일 대행진이 후대에 대한민국에서 종착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획으로 되게 합시다. 탈북한 북한 형제들이여 단결하자. 2019년 10월 16일에 비상대책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명에 그 참여한 단체, 소위 고 한성홍 모자 4인 규명 및 재발 방지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총 49개 탈북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라든가 NK 지식인연대라든가 북한인민해방전선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탈북민연대라든가 여러 단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체가 다망라되어 있죠. 혹시 잘 알려지지 않는 예술인 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려진 바와 같이 호강일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구속되고, 현재는 김훈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성홍 모자 사망 사건을 두고 탈북민 사회가 이렇게 그나마 결집된 것은 이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의사가 사실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기사화되었던 8월 14일 우리공화당 북한인권위원회에 조원진 대표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탈북민 사회가 침묵한다면 당신들이 탈북한 이유, 당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소멸되는 거다 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국회 종론관에서 시급히 기자회견을 하고 탈북민 사회의 결집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종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죠. 그리고 수석 대변인 임지연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사회를 보았고, 그래서 호강일, 김웅강, 그리고 여러 탈북자 단체장들이 여기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급격히 14일 기사가 나왔고 15일 날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요. 그 현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참가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한성홍 모자에 대해서 사망사건에서 침묵할 수 없는 탈북민 사회의 충분한 이유,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단 구성됐고요. 처음으로 탈북민 사회의 초대형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웹사이트도 만들어졌고, 비상대책위원회 단체장 카톡방도 만들어졌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 초기에 12명으로 시작된 SNS 단체 카톡방이 1200명까지 확대되었다가 지금은 약 600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날 기자회견 장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광화문 분향소가 설치되게 되었죠. 광화문 분향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개 못할 사안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탈북민들을 도와줬고 또 탈북민들이 분향소를 직접 설치했고 오늘까지 분향소를 중심으로 탈북민 사회의 북한 민주화 운동, 탈북민 종착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나왔는데 보광일 위원장님이 직접 발표도 했고 현재는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님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이야기를 압축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라. 둘째,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 비상대책위원회를 축으로 하고 통일부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라는 것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 누가 보기에도 관철 못할 것이 아닌데, 첫째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내놨죠. 원인 불명. 굶어 죽은 게 뻔한데, 그 모자가 굶어 죽은 게 뻔한데, 여러 기사를 통해서 혹은 담당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 내놨는데 갑자기 정부 발표는 원인 불명이다. 사망 원인 불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통일부 장관이 지금까지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건 정말 냄새난다, 쇼다 라는 이야기가 탈북민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그리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공정한 사망자가 생겼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통일부 장관은 김현철이 다 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책임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있다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었는데 이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죠. 탈북민들의 전체 의견을 여기서 부분에서 모으기가 참 힘든데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좀 더 요구를 강하게 해서 김현철이 사퇴하라. 김현철이가 사퇴하겠습니까? 김현철이 사퇴하려면 문재인 정권이 먼저 없어져야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하야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김현철이 없어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목표를 나름대로 뾰족하게 잡자. 그래서 이사장과 사무총장 문제까지 거론됐었죠. 사무총장, 이사장보다도 사무총장이 실무를 다 보고 있으니까 더욱이 사무총장은 임정석이 그 줄을 잡아서 낙하산 내려온 소위 빨갱이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말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사장은 사표를 냈는데 통일부 장관이 반려를 하고 있다. 이것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시위를 통해서 완강하게 집회를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조항인데 세 번째 조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부 조건들이, 세부 요구들이 당연히 따르고 있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약 40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두 가지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적 배려 내지는 돌봄 시스템을 반드시 시급하게 만들어내야 하죠. 한성옥 씨가 굶어 죽은 사망 원인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탁할 것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예요. 일부에서는 탈북자들이 그거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충분히 굶어 죽을 수 있죠. 하루 10만 원 아동 수당 이거 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먹고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최근에 어느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분인데 이분이
한 달에 드는, 한 달에 이제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서, 가정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이라든가 자녀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모으면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꿈도 못 꾸죠. 300만 원.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대부분 2, 300의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아마 가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만 원 가지고 살려면 이건 12번도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사건이 발생됐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내가 취직을 못하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통일부 혹은 남북하나재단과 협의를 하자는데 이것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통일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책위원회가 이제 한 세부 조건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이 6개월 동안 생계비가 나가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내가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왜 적응이 안 되냐, 왜 취직이 안 되느냐라고 가차없이 각 구청, 동, 복지 관계자들이 탈북민들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직장 나가라. 안 나가면 생계보증금 끊는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 약간의 자금. 그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한국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지네 혜택만 바라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적응하지 못했던, 아직도 적응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긴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박사, 교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을 가면 페인트 칠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금방금방 너희는 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같은 민족을 찾아와서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못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체제에 정말 국민들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6개월 동안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모든 환경 습관들을 싹 다 몰에서 지워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사실 좀 너무하다고 보고요. 이런 관계를 빨리 탈북민들과 통일부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비대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6개월 동안에 사회주의에서 살던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라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가 6개월 만에 자본주의 사회로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6개월 만에 사회주의 사회로 될 수도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6개월짜리 터널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라고 봅니다. 좀 옥지 같은 비교이긴 하지만 조국이 사회주의자인데 6개월 동안에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지난 9월 19일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인 김연철은 탈북모자 아사, 탈북자 커뮤니티 접촉한 적 있는가라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료를 보내준 걸 지금 제가 받았는데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성욱 모자의 경우 김연철의 말입니다. 2009년에 왔고 10년이 됐고 문제는 우리 복지체제에 편입됐을 때 연결 부문들 이게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복지체제 편입 부문과 연결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다. 이거 뭐 좋은 말인데 그 연결 안 된 부분 한성욱이 책임져야 됩니까? 소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정착제도와 복지체제 이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 연결 안 된 거 빨리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근데 그걸, 이제 내려가면서 보면 되겠지만, 이제 뭐 자화자찬하고 뭐, 완전히 엉터리 같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기 탈북자 한 명만 있었으면 깨버려요.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하고. 자, 해외 나갔다가 다시 오게 됐고, 한성욱 씨가 중국 나갔던 거, 하필 사는 아파트와 SH 임대 아파트, 이건 복지 사각지대 망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했고, 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했다. 탈북자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데는 끝난 데도 있다. 전수조사를 위해서 정말 취약계층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통상 분류하는 위기 가구가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하려고 한다. 예, 계속 자화자찬합니다. 이거 탈북자도 전수조사도 탈북자들이 내는 문제예요. 이해란 박사가 아마 광화문 분향소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 먼저 조사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 않냐. 뭐 이러해서 의열이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었는데 그걸 비상대책위원회 탈북자들을 대상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이 김현철이라는 작자는. 그러니까 지금 혼자 해요, 지금 혼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나오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혼자 뭐 했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이따가 수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합니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여러 복지 제도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연결시키거나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거 제가 해야 될 건데, 이제 와서 뭐 같고, 해야 하겠고, 아니, 탈북자 대한민국 국민, 맞는 소리 안 해. 이 국민이 누려야 할 여러 복지 제도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연계시키는 게 통일부의 일이에요. 통일부의 일. 그리고 남북 하나재단의 일. 그리고 전국에 고깃줄처럼 뻗어 있다는 소위 그 탈북자 도우미 시스템. 그리고 그 남북 하나재단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센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껏 안 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역겨워요. 하나재단에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을 듯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 정착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를 삼아서 부족한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 보완을 니들 혼자 하지 말고 탈북민하고 같이 하자는 거야. 니들 혼자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아까 앞서도 말했구만.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전수조사가 빨리 끝났다. 끝난 데도 있다. 몰라요. 근데 탈북자들은 걔가 누군지. 비상대책위원회에 많은 단체장들이 있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과 하지 않고 이런 비상대책위원회 하지 않고 혼자 지금 했고 하고 있고 수작질 한다는 게 문제다.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심각해져요. 다만 장례를 빨리 치려야 하는데 일부 탈북민 단체와 정치적으로 이런 분들이 장례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개수작이에요. 비상대책위원회 장례 안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를 이어서 요만한 요구 조건 3가지를 지금 걸었는데 그건 계속 피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책임을 탈북민 단체장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장례를 지연시키고 있대요. 이건 정말 문재인 정권 하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탈북민들이 하는 활동 다 정치적이지, 인간아. 탈북민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한다는 탈북자들도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활동이에요. 북한을 탈출했을 때부터 다른 사회를 김정은 체제가 싫어서 나오는 것부터 정치적인 행위이고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내가 그냥 평범하게 북한 민주 활동을 안 하고 평범하게
직장에서 돈 벌어서 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예요. 왜냐?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렇듯 살기 좋다는 것을 우월한, 너희들에 비해서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고, 이런 정치적인 단체장들 때문에 장래가 지연되고 있다. 진짜 욕이 나갑니다. 어차피 이런 걸 김현철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런 걸 충분히 그들 의견까지도 다 수렴해야 하는데, 자, 기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들어보면 알겠지만 탈북민들도 이 사건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해. 그 복잡한 시각 니들 만들어 놓는 건 아니니? 어느 탈북자가 이 한성홍 보좌의 장래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냐? 정말 단순해서 의분이 끓어서 광화문을 지키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통일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더라. 이 사람 이야기 더 한심해집니다. 광화문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니들이 다르게 생각하겠지. 니들이. 누가 어느 탈북자가 광화문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니들이 분단지라고 분탕질하고 우리 다 알아. 한성홍 모자 사망했을 때 바로 무슨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서 니들 좋아하는 단체장 두세 명 불러서 했잖아. 그리고 탈북자들이 분노하니까 없은 듯이 그거 지워버렸잖아, 그 소식을. 이런 것들을 니들이 하면서 광화문에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개수작이야. 일반적으로 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잘 정착해서 사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럼 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받았나? 충격받고 있나?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이런 미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동료들에 대해서 신경 못 썼다는 반성도 있고, 늘어나요, 개수작. 이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민 전체 의사 중시할 수밖에 없고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자, 다수의 의견은 분명히 광화문 분향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를 밝히고 싶습니다. 또 계속합니다. 냉대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냉대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이 정책이나 탈북민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정착 성공 사례, 기타 등등을 보시면 과거랑 지금이랑 상당히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탈북자 수가 늘어나고 남한 사회가 발전하고 탈북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는데 성공하는 사례가 당연히 늘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 반해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들이 있다. 그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탈북민 보좌가 굶어 죽었다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뚱딴지 같이 성공 사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비교된다. 기자들한테 뭘 말하자는 건지. 또 이어져요. 저도 하나원에 갔고, 하나재단도 갔고, 하나원 가서 간담회도 했고, 탈북민들, 저도 이 분야 오래 북한 연구자로서 일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많고 친구들도 많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들었는데 당신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김현철과 의사가 맞고 김현철과 접촉했던 탈북자들은 다 반대한다는 건가? 당신 진짜 이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언젠가는. 정말. 자, 또 이어져요.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보았으면 얼마나 만나보았다고 이런 수작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김현철이 만나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정착 잘한 사람들이고, 한성옥과 같은 사람들은 정착 못한 사람들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당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 그 상당한 경로를 통하기 전에 광화문 분향소에 직접 가서 저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는 않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아래 이야기는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현철의 이야기입니다. 망자도 명예가 있다. 돌아가신 분도 인권, 명예가 있지. 그걸 일일이 다 해서 밝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여러 가지 비판들 적지 않게 받았지만 제가 인도협력국의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린 게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망자의 인권이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김현철의 이야기인데 기자들 앞에서 정말 문제 있죠. 망자도 명예가 있다. 돌아가신 분도 인권, 명예가 있지. 그걸 일일이 다 밝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 핵심입니다. 망자의 인권이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뭐라니? 뭐래?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한성옥이 인권이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게 통일부 김현철의 생각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현철은 한성옥 모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이게 명예야.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켜주려고 하는 한성옥의 명예야. 사망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상의를 하자. 이게 한성옥에 대해서 저의 명예를 지키고 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야. 이걸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과 통일부 장관의 생각이 완전히 따로 돌고 있다. 따로따로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탈북민 대표들이, 탈북민 사회가 격분하고 있는데 뒤에서 대표성이 있니 없니 허튼 수작 부리면서 탈북민 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무시하는 김현철을 반드시 굴복시키고 이를 위해 김정은 비위를 맞추려 탈북민들을 무시, 폄하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